못하는 관계들에 대해서 그 인사도 없이 지나쳤던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누워서라도 추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의미한 관계조차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스쳐갔던 관계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가 또 삶의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즉 제시문 간은 인간 삶의 의미를 인간의 관계의 의미에서 찾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인간 관계가 의미를 지닐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며 설령 그저 스쳐간 관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추억될 수 있고 또 그 순간의 마주침이 기억될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답고 의미롭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제시문 간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의미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파악하고 있네요. 제시문 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중국의 위대한 시인 도연명의 여러 잡시들 중에 일부입니다. 사람들 모임 속에 오두막을 짓고 살아도 말과 술의 소음이 들리지 않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그 집을 짓고 사는데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멀면 사는 땅이 스스로 한가지게 되는 법이라네. 동쪽 쌀이가에서 국화를 따다가 멀거니 남산만 바라보고 섰네. 그래서 세상 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그 세상의 속세를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적 화자는 구체적으로 시적 청자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메시지 전체 안에서 보면 지금 시적 화자가 시장통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이 모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도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 스스로 국화, 남산과 같이 자연만이 보이고 또 그것만을 관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한가로움과 또 가치는 한가로움의 가치로부터 그 멀어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부터 스스로 그 마음을 멀게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인생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한가로움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가제시문이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반면 나제시문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삶의 의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한가로움의 여유를 빼앗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고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호명의 행위가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즉 호명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호명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되고 이 관계의 실현, 이 결국 그 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꼭 가치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죠. 뭐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니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래서 누군가 자기 자신도 호명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시작되기를. 그래서 인간의 삶이 가치롭고 의미가 발생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즉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관계 속에 의미를 갖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와 같이 관계를 희구하고 관계가 인간의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개념화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제시문 라로 가보겠습니다. 사내가 살래 팥밭을 일궈 곡식도 심구고 사내가 살래라는 말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과 멋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지요. 질그릇이나 구워 먹고 가끔 날씨 청명하면 동해에 나가 물고기 몇 놈 데리고 오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가며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록도 싫으니, 장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와 복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벼슬, 그리고 이제 월급 받는 거 국가에게, 이런 것도 싫다. 벼슬길도 싫으니 산에 가서 살래라고 하는 거산호, 산에 거함을 좋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라제 시문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정치적 관계, 또 삶의 그 여러 가지 직업적 관계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자연 속에 자족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제 시문 역시 장록으로 상징되는 그 인간 관계가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나와 라가 공통된 가치관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가와 다가 또한 공통된 가치관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술할 때는 가다의 관점, 그렇죠. 또 나라의 관점이 있겠지요. 그러면 가다의 관점에서 나라의 관점을 비판하거나 나라의 관점에서 가다의 관점을 비판하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의 논의를 이제 떠나서 이 비판의 쟁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가와다 나라가 가장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인간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관계라는 것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인간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이제 가, 다와 달리 제시문 나와 라는 그것이 자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또 삶에서 삶의 본질을 관조할 수 있는 한갓됨, 한가로움의 가치를 없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삶의 태도는 제시문 가와 다는 관계를 희구하고 또 관계에 더 많은 의미를 창조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제시문 나와 라는 관계를 회피하고 인간과의 관계보다는 자연과의 관계를 보다 더 중시하고 스스로 안분지족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삶의 태도에서 차이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쟁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우리가 오늘은 독해가 중심이니까요. 시를 독해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 정도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작품 전체에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또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또 청자는 누구인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에서 실제로 이 시어들과 또 시의 메시지의 의미들은 보다 더 구체화되고 견고해집니다. 때문에 작품 내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와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의 해석에